강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예, 외교안보 이슈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짚어볼까요? 미국이 북한을 향해 본격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인도 태평양으로 집결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 요코타 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7함대에 배치된 아메리카 강스펌까지 이 한반도 인근에 무려 3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있게 되는 셈입니다. 3년 전, 그러니까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자, 이 얘기 좀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 먼저 네. 신 대표님. 네. 횟수로는 3년 만인데 대략적으로 따지면 2년 만에 이렇게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인도 태평양 화면을 좀 움직여 볼까요? 이쪽으로 좀 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쯤 왔는지는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즌 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 저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예. 샌디에고를 출항한 지 지금 이틀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샌디에고를 출항을 했으니까 아직 뭐 거의 동태평양쯤에 있겠죠.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저렇게 인도양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인도양까지 가면 바로 중동 지역에 배치가 된다는 말인데 네. 그건 아니고요.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몇 달간 작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태평양에 필리핀, 또 필리핀 같은 동맹국, 또 베트남, 또 태국 같은 우호국 이런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항해의 자유작전을 비롯해서 여러 작전을 아주 장기간 서태평양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7함대 배치돼서 만약에 한반도 관할하게 되면 이거 김정은 위원장 보라고 하는 움직임인 겁니까? 저는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함대가 구성하고 있는 전력을 보니까 예. 이건 차원이 다른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여격하는 능력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전단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이란에서 전쟁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이 이란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호르무스 해협에 그때 4척의 이지스함이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의 호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4척 중에서 탄도탄을 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함이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CG에서 보시다시피 예. 지금 6척의 이지스함이 항공모함을 루즈벨트로 호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4척이나 탄도탄을 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 S. 트루먼 전단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해리 S. 트루먼 전단은 그야말로 그냥 무력 시위 정도, 전쟁할 의지도 그런 것도 없는 그냥 무력 시위 정도였다면 지금 이 루즈벨트 전단의 구성은 그야말로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한 적에 대한 전쟁 의지를 과시하는 가지고 있는 그런 전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특기가 다른 거잖아요. 이 네. 항공모함 자체가. 그럼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신형 요격 미사일 어느 정도 위력과 전략 무기들을 지금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SM-6라고 하는 전투기를 여격하는 능력이 극대화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군함이 2척이나 있어요. 그것은 400km를 여격할 수 있으니까 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면 그 2척의 배로 인해서 키드라고 하는 배하고 예. 페랄타라고 하는 배 2척인데 800km 지름의 원에 대한 어떤 전투기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방공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CG에서 보여드렸던 SM-3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여격하는 그 미사일을 탑재한 군함이 무려 4척이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척이 실패해도 다른 한 척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탄도미사일을 만약에 이 배가 이 항공모함 전단에 동해로 들어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발사 단계에서 전부 다 그냥
정점을 찍지도 못하고 요격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력을 구성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쏘면 바로 요격한다. 이 정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으로 짚어보면 선전포고 정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또 정말로 공교로운 것이 예. 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출항한 그 시기에 존 하이텐이라고 미국의 합참 차장이 있습니다. 합참 차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전적으로 북한 때문에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단언컨대 내가 100%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을 100%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루즈벨트를 출항을 시켰거든요. 따라서 전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주일 미군 기지, 그러니까 한반도 인근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아메리카함이 지금 출격 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좀 같이 만나볼까요? 예, 이렇게 아메리카호, 레이건호, 그리고 지금 앞서 짚어봤던 루즈벨트호까지. 글쎄요, 이게 3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화영과 분노 시절 말고는 이렇게 한반도 인근에 항공모함이 세척 집결한 적이 처음이죠. 처음이죠. 3년 전에 그 화영과 분노 시절에 그때는 예를 들어 니미츠 같은 경우는 니미츠함이 그때 왔었는데 니미츠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즉 중동 지역을 압박하러 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들른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척은 그 중동 지역에서 작전하고 가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잠시 또 들른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온 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루즈벨트는 정말로 이 지역에 임시 배치되기 위해서 왔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아메리카함은 덩치는 45,000톤으로 이 다른 항공모함보다 작지만 예. 다른 항공모함은 FA-18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슈퍼 호넷 전투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메리카함은 F-35B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이제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능력들은 과거 세 척의 항공모함이 집결했던 2년 전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 대표님,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한반도 인근에 집결한 미 항공모함 세 척이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지금까지 중에 가장 위협적인 압박이 되겠네요. 자신이 김정은이 자기가 이제 세계를 또 미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나의 핵미사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어떠한 핵미사일이라도 발사 단계에서 바로 그냥 제거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반도 근처로 오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주장하는 또 그가 과시하는 가장 강력한 펀치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펀치가 무력화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발언이나 이렇게 무게감이 전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거죠. 조만간 무력 시위 도발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좀 다소 놀라운 인사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대미 외교를 책임지던 리용호 외무상이 경질이 되고 우리에게는 뭐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꽤 유명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그 자리를 꿰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입니다. 저 시계를 보십시오. 얘도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기 또 있단 말이에요. 저 리선권 뭐 만약에 지금 알려진 거로는 외무상, 신임 외무상이라면 안찬 소장님. 예.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건 외교 베테랑에서 강경파, 군 출신 그리고 거친 입으로 유명한 사람이 앞으로 뭐 대남이든 북미 파트너가 된다. 이게 꽤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성권의 마지막 모습을 군인으로서 본 건 대자로 봤는데 예. 대자면 북한에서 이제 부사단장급입니다. 그 이후에 벼를 달고 옷을 벗고 조평통 위원장이 됐는지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강경파 군인 출신이 저렇게 단번에 외무상이 됐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이영호 외무상은 정통 외교관으로서 영어도 잘하는 훌륭한 외교관인데 이성권이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는지 제가 모르겠고 아마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중에 외무상이 영어를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어쨌든 북한은 저 이성권을 외무상에 임명함으로써 사실은 외무성이라기보다는 좀 외압성이라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거친 말을 쏟아낼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민주평통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리선권 신임 외무상, 이 외무상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아마 세게 말할 겁니다. 전혀 외교적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통일전선부 출신을 앉히는 거 보고 이게 반미 국제 통일전선을 본격적으로 연결하다 오는 거구나.
그러면 안 소장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리선권을 만약에 외무상에 앉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미 통일전선구청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속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선권을 앉혔는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던 북한이 일단 중동의 그 섬광 앞에 항복하고 그걸 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외교 전선을 구축해서 이제 수석 말씀대로 이제 뭔가 반미 통일 전선을 국제 무대에서 펴겠다 이런 의지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이수영 당 국제부장이 물러나고 러시아 주재 대사였던 김형준이 국제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부장과 외무상 이 외교 라인 컨트롤 타워가 한꺼번에 바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김형준 대사는 중동에서 2000년대부터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이 6개 나라 대사를 지내면서 북한의 인력 송출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선거는 뭔가 센 입으로서 미국을 제압하고, 또 김형준 국제부장은 외화벌이에 치중하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지금 리선권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철 라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부 인사고, 군부 인사를 외교 담당하는 외무상으로 한 것 자체가 보면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선군 정치라고 해서 그렇죠. 군인들을 전부 다 전면에 내세운 게 있어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굉장히 체제 불안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군부의 입김이 상당히 세진 상황에서 군인들을 앞세운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북미 협상이 안 되면서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의 민간인보다는 군인들의 입김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예측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선권 신임 북한 외무상에 앞으로 맞상대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Recall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where the president spoke about fire and fury. Before we go another direction, we want to see if there's any possibility. I think President Trump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Chairman Kim doesn't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or conducts missile test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s that they made when the two of them were together these three times.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글쎄요, 미국과 이제 대화 생각이 없는 건지 김정은 위원장의 인사 비핵화 협상의 판이 바뀌는 건 아닌지, 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유심히 좀 한반도 안보 정세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교안보시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장삼이사 오늘 추미애 장관의 경고 내용이 좀 실시간 검색에 올라갑니다. 지하철 파업이 좀 임박했는데 아직 타결 소식은 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중국인 여성으로, 중국인으로 좀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네. 오늘 어제 밤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이름 올렸던 서미경 씨, 네. 지금 신격호 회장의 별세와 좀 관련이 있는 실시간 검색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격호 회장께서 이제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분이죠. 신격호 회장 원래 부인은 일본인 스게미스 씨가 이제 부인인데요. 예. 사실 그 미스 롯데 출신입니다. 서미경 씨가. 그동안 이제 어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리고 이제 국내 여러 가지 그 롯데와 관련된 이제 회사를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그 밤 11시 반쯤에 서미경 씨가 이제 신격호 회장의 빈소에서 한 30분 정도 머물다 갔다라는 그런 보도가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이제 서미경 씨에 이제 관련된, 사실 지난번 롯데 사태와 관련해서 서미경 씨 밑에는 이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어떤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연루와 혐의가 있어서 한데, 사실 뭐 알려지기로는 서미경 씨 같은 경우도 재산이 근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격호 회장의 별세 소식과 해서 각계각층의 지금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서미경 씨가 오늘 꽤 주목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실시간 검색어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정치권 이슈 한번 핵심만 알아볼까요?